여러분, 화장품이 예쁜 쓰레기라고 불리는 거 알고 있죠?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소비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해도 재활용 업체에서 버리기 때문에 결국 매립이나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작아서, 단일 소재가 아니어서, 불투명해서, 여러 색이 화려하게 섞여 있어서, 내용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서 등등 다양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도입해야 하고 또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흔히 듣는 그대로 화장품이 예쁜 쓰레기일까요? 화장품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이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화장품과 플라스틱에 대한 대표적 오해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장품을 예쁜 쓰레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화장품이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연간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2019년 기준 약 6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중 90%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약 5만 4천 톤이 쓰레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만 4천 톤,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리죠? 하지만 숫자를 많다 적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441만 톤입니다. 이 중 190만 톤은 분리배출이 안 되었고 251만 톤은 분리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리 배출된 폐기물도 일부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은 30% 정도일 거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분리 배출된 251만 톤의 30%만 재활용이 되었고 나머지 70%인 176만 톤은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한 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는 190만 톤 더하기 176만 톤, 총 366만 톤입니다. 그리고 이 중 화장품으로 인한 플라스틱은 5.4만 톤입니다. 따라서 전체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6만 톤 중에 5.4만 톤, 약 1.5%입니다. 화장품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화장품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1.5%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적죠?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적게 사용하고 느리게 소비합니다. 30ml 에센스 한 통을 다 쓰는 데에 2달 이상이 걸립니다. 사용하는 개수가 점점 많아져서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느리게 소비하기 때문에 버리는 횟수도 적고 개수도 적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 모아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과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식품에서는 음료수병, 생수병, 비닐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등 1인당 못해도 비닐봉지 하나 이상의 쓰레기를 날마다 버립니다. 각종 생활용품 역시 자주 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몇 달에 한 번 버리며 많은 양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생활계 쓰레기뿐 아니라 사업장, 건설 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662만 톤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하면 화장품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과연 화장품을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이 적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야 하죠. 다만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화장품을 주범으로 몰아 더 중요한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화장품이 예쁜 쓰레기라는 비난 뒤에는 항상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비난이 따라옵니다. 재활용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예쁘게, 화려하게만 만들어서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 환경을 무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 포장재로 플라스틱이 유독 많이 사용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64%에 이르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장기간, 천천히, 조금씩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오염이 안 되도록 밀폐가 잘 되어야 하고 빛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내부를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필름으로 코팅해야 하고 이중 용기에 담아야 하고 펌프나 튜브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활용을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고 무조건 재활용이 쉬운 포장으로 바꿔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지만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중 용기나 펌프, 코팅 용기 등을 대체할 기술이 대중화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제품을 재활용 우수로 바꾸라는 요구는 성급합니다. 재활용 우수 용기로 바꾸면 비타민C는 금방 산화될 것이고 레티놀은 분해되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용 중 변질되는 제품도 늘어날 것입니다. 화장품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횡포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도 소비자의 필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는 플라스틱에 비해 생분해가 잘 되고 또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 포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소비재 전체에 걸쳐 활발합니다. 화장품 산업 역시 재생 종이 상자, 종이 튜브, 대나무 섬유 상자 등을 도입하는 등 플라스틱 대신 종이 패키지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장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사실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이 패키지로 대체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차 포장은 가능하겠지만 내용물을 직접 담는 1차 포장은 결국 방수 처리를 위해 알루미늄, 비닐 등으로 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 코팅 없이 방수가 가능한 종이 용기를 개발한다 해도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로 배출하지 않으면 역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종이 패키지는 내구성도 떨어져서 유통 중에 용기가 파손되고 내용물이 새어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종이 패키지는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어렵고 무게가 더 나가서 유통, 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유통, 운반을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종이 패키지 사용을 늘리면 그만큼 나무를 더 베어야 하죠. 나무를 베는 것도 플라스틱 쓰레기만큼이나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생분해, 재생, 재활용 가능 여부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생산, 유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 내구성, 편리성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종이가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화장품과 플라스틱에 대한 3가지 오해 잘 보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분리 배출 등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작은 노력도 소중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화장품에 만연한 각종 친환경 마케팅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